사이언스 월든에서 2020년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큰 프로젝트가 사이보그 싱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디지털 기호거든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고 이미 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큰 디지털 세대나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이언스 월든에서 이제 그 신인류라는 사이보그를 정의를 하고 이 신인류인 사이보그가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그 사이보그라는 인류가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생각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제 기호, 이제 돈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제 기호가 돈인데 이 돈을 대신해서 새로운 인류,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인류인 사이보그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기호로서 똥보니 화폐를 3, 4년 전부터 연구해 오고 있고 올해도 이 분야가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티스트 캠퍼스, 이제 작가의 캠퍼스라는 두 가지 이름을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아티스트 캠퍼스지만 작가의 캠퍼스라는 이름도 좀 이렇게 버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처음 사용했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와 그다음에 작가라는 게 들었을 때 어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사용을 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교육 기호 플랫폼인 스트리트 스마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캠퍼스는 다 잘 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미팅을 별도로 해오고 있고요. 이제 9월 중순쯤에 이제 오픈돼서 아티스트 캠퍼스 .net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플랫폼도 현재 기획 단계가 있고요. 이제 쿼트라는 팀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이제 한 12월 정도에는 플랫폼의 베타 버전 같은 것이 나와서 유니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캠퍼스라든지 다른 캠퍼스, 다른 수업, 다른 학교의 수업에 적용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좀 희망을 하고 있는 플랫폼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평가라면 평 퀄리티, 평 관계, 평 양태라는 이 네 가지를 좀 접목을 해서 새로운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수업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기호의 시스템이 바꿨을 때 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월드는 융합이죠. 참 융합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것을 융합을 하면서 알게 되고 되게 그렇죠. 뭐 그 곳에 이제 경험을 해봐야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융합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무리 이제 펌프질을 열심히 함께 땀도 닦아주고 서로 동료처럼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야구장 이제 그림을 전지우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공을 던지는 이제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고요. 공을 치려고 하는 타자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야구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포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공이 날아오고 있고 지금 이 공이 만약에 이제 타자가 쳤을 경우에는 공이 어디로 가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 공이 자기한테 올 수 있으니까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하지만 딴 일도 하는 거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살짝 치면서 나한테 공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공이 오면 이제 골프채를 빨리 두고 글러브를 끼고 야구에 집중을 하겠죠. 이분도요. 축구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 넘어 다른 관중들하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음악을 듣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좀 전지우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린 이유는 뭐냐면, 융합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함께 협력을 할 때도 비슷하고요. 근데 우리 팀이 이렇고 다른 팀은 잘하는데 우리 팀이 이렇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이언스 월든이 다른 팀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융합을 하고 협력을 할 때는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분야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매 시간 집중하기는 거의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순간에 그 연구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매력점이 뭐가 있을까? 이 점을 되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제 facilitate, 이제 인고은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신, 그다음에 이제 김용숙 선생님도 말씀을 하신 이제 이 촉진자의 역할이죠. 누군가는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중물이라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촉진자와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 이거죠. 그래서 융합이 꼭 이렇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이언스 월든에서 융합이란 사이언스 월든, 최소한 사이언스 월든에서의 융합을 정의를 하고 그 융합이라도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새로운 개념을 만들, 지금의 어떤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일단 혼돈을 주자, 이런 거거든요. 혼란을 준다는 게 아니라 혼돈을 주자, 이거죠. 혼란과 혼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돈을 주면 이게 뭘까? 그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이것은 윌리엄 제임스의 그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듀이라는 존 듀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어갔죠. 하지만 우리가 이 프래그머티즘을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학창시절에 배울 때, 아니면 들었을 때 의감은 상당히 이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 얘기했을 때와는 다른 듯합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을 내세웠던 그때 이제 몇 가지 예가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 책의 예가 하나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누구나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도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 10시인데 왜 사람이 안 들어왔을까? 그다음에 언제 끝낼까? 뭐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도 성문종합영어를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문종합영어에서 그 예문에 영어 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애가 갑자기 엄마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어제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성문종합영어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참고 쓰이긴 하지만 그 문장만큼은 정말 굉장히 제 인생에 많이 남는, 오랫동안 남는 거거든요. 애가 이제 물어보는데 엄마한테 어제가 어디 갔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엄마의 독백이 나오죠. 애한테는 막 설명을 다 나름대로 막 해준 다음에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어제가 어디 갔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 지금 이제 그 테넷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보셨고 평소에도 영화 잘 안 보시는 분도 많을 듯해서 시간이 바쁘시고, 테넷이라는 영화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자기 아들을 물리학과에 박사과정으로 보내서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나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부자 관계죠. 참 부럽기도 하고요. 자기 자식 아들과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또 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내가 영화를 만들 때 물리학이 필요하니까 너 물리학 박사 과정을 좀 해. 이러는데 아들이 네 아빠 내 물리학 공부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나오는 영화도 나올 때마다 상당한 어떤 철학적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지식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강조한다든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부럽기도 하고요. 시간을 주제로 했다고 해서 한번 꼭 보고 싶은 좀 영화관 가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놀란 감독은 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old concept이죠. old concept. 구개념, 오래된 개념이 있는데 누군가 시계를 만들었다 이거죠. 윌리엄 제임스의 예입니다. 시계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 이전에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혹시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계가 만들어지고 와치가 만들어지고 좀 오도된 것이 아닌가, 잘못 개념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의 개념은 바뀌었다, 엄연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드는 표현에 유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1970년도에 노벨 의학상인가 의생명 쪽에서 이제 DNA를 만들죠. DNA라는 개념을 발견한 거죠. 또 만들기도 했죠. 개념적으로 DNA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유전이라는 개념이 오래된 개념이 DNA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사람들은 유전을 다르게 생각하죠. 유전하면 DNA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특히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전하면 유전이 뭘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완성이죠. 나름대로 새로운 개념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이언스 월드는 오래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교육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개념도 있죠. 돈이라는 개념도 있고 권력이라는 개념도 있고 국가라는 개념도 있고 정부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이언스 월드 내 새로운 개념이 합쳐지면 지금 우리 사회가 참 노력은 많이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 인간의 소외 문제, 그 다음에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이언스 월드의 핵심적인 얘기죠. 뭐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좀 듣기가 지겨우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좀 요약을 드리면 사이언스 월드 내 융합은 그런 것이다. 야구장에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공이 날아왔을 때 핵심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그 프래그머티즘적인 실용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개념들을 함께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만들어진 융합의 결과물에는 과학, 공학, 예술, 음악, 미술, 그다음에 인문학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가 힘든 거죠. 누군가가 과일집에 과학이 어디 있나, 공학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 굳이 못할 건 아니지만 그 속에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축의 고민의 부분, 예술의 부분들을 구분해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거든요. 오늘의 주제를 들어와서 예술 기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한 얘기들을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사이언스 월드에서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래그머티즘적인 예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굳이 사이언스 월드이라는 국가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서 예술가들이 잘하고 계신데 이미 왜 굳이 예술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이언스 월드는 예술을 시스템으로서 이해하고 집행을 혹은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하고 경험하는 그 예술을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럼 시스템은 뭐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시스템이 시스템이죠. 한데 시스템이 있는 곳에 dirt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외되었다 라면 누가 소외시키냐는 거죠. 그럼 그것은 사회가 소외를 시킨 것이고 어떤 개별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뭐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외시킨 사람을 항상 탓하고 벌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죠. 하지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물질로 돌아오면 사람이 아니라 물질로 돌아오면 쓰레기가 있는 곳에 시스템이 있어요. 똥을 우리는 더럽다고 하고 똥을 쓰레기라고 하고 빨리 치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똥이 더러운 것이고 똥은 소외되고 있는 거죠. dirt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세상에 비료가 똥밖에 없다. 농업 시스템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똥은 절대 더럽다든지 쓰레기가 아닌 것이죠. 또 전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에너지 소스가 똥밖에 없어 라는 세상이 오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서 에너지 시스템이 똥을 사용해야 된다면 그 시스템 하에서는 똥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물질로 보면 쓰레기, 그렇죠? 사람이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사람이 소외됐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소외됐다는 것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소외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부, 나라, 뭐 국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예술가 시스템, 예술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당신은 왜 음악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당신은 왜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왜 자꾸 부동산을 사세요? 라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뭔가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사이언스 월드 내 근본적인 이해라는 거죠. 최소한 저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고 물질들은 쓰레기로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꾸려면 예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예술 기호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예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시스템을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한 것처럼 프래그머티즘적인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으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지금의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불평등이 일어났던 현상들, 물건들, 물질들, 모티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매트는 중요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매트가 되지 못하는 이 시스템, 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술의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이든 과학이든 우리 삶 자체가 오브제라는 object라는 물질 혹은 현상들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이게 이제 뭐 제가 어떤 어려운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려운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이제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perception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한글로 인식, 지금 이열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제가 철학과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perception이라는 것은 제가 2번에 보시면 immediacy라는 말을 적어놨거든요. immediacy가 immediate, 즉각적이다, 즉시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어가 그냥 외웠다가 즉시 뭐 시간을 두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런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앞에 I am이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계셨던 것일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걸 느꼈어요. I am이 붙었네. I am은 반대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뒤에는 그러니까 mediate죠. 그러니까 뭔가 중재된 것들이 아닌 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적 어떤 그 이미지 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perception이라는 거죠. 다분히 센스죠. 감각적 현상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해 오는 것이 예술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건 좀 음, 그 레퍼런스를 얘기를 드리죠. 이거는 이제 헤겔이 얘기한 겁니다. 헤겔이 이제 perception을 얘기를 깊이 있게 perception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독서한 헤겔의 미학에 보면 예술을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아마 perception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perceived sensuous image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뭔가가 있죠.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sens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경험과 합쳐지면 이미지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술은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미디에이트 한다는 거죠. 이게 즉각적으로 됐을 때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생각을 하고 판단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라. 나의 생각이요. 나의 소통이요. 생각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 이게 이제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아트를 시스템 속에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사이언스 월드에서 예술이라는 장르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는 사실은 자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저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있는 거죠. 예술가들은 좀 반복을 드리면요. 예술가들은 어떤 대상을 보고 자기의 감각이 얘기하는 즉 perceived 하는 즉각적인 것, immediacy한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것을 예술이라고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나의 어떤 능력이 뭐 그걸 다르게 표현할 여러 가지 어디에서 그 행위들이나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퍼셉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달라. 아직 생각까지는 가지 말고 뭘 하느냐. 잠깐 기다려. 이게 잠깐만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트워크라는 겁니다. 니클라스 루만이 얘기죠. 이게 아트워크고 시스템 속에서 아트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사이언스 월드는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이 좀 와닿으시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미디에이트한 거죠. 나 속에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퍼셉션도 있지만 내 속에서 잠시 기다려달라.
retard라고 하죠. 잠시 지체하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생각하기 위한 거죠. 왜 생각을 하죠?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 루만의 그 시스템드 시어리에 그 얘기가 나오죠. 소셜 시스템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스템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시스템은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하면, 우리끼리 소통을 하면, 국가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소통을 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소통은 뭐로 이루어지죠?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만드는 건 뭐죠? perceived가 아니라 think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가적 이미디어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이미지, 센세이션, 뭔가 감각에 기대는 그 부분, 인투이션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을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사이언스 월드에서는 아트워크라고 정의를 하고, 이 부분을 시스템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보는 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기호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정보는 기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사이언스 월드의 사이버그 싱크죠. 아래 왼쪽 슬라이드 아래 보시면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술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내가 어떤 그 사물, 물질, 현상, 사람, 자연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면 순간적으로 즉시 지체되지 않고 우리 감각을 통해서 떠오르는 뭔가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잠시 지체하는 능력이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think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라 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은 왜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거죠. 정보는 왜 만드느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거죠. 내가 예술가로서 어떤 물체나 물질을 보고 즉각적으로 나한테 떠오르는 아름다운 현상과 아름다운 이미지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예술적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지만 사이언스 월드에서 하고자 하는 예술은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예술이라 이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 중에 thinking한 사고의 능력을 통해서 perception이라는 능력이 사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을 잠시 지체시키고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트워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트워크를 나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있죠, 그죠? 뭔가 생각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정보는 무엇이라는 어떤 그 vehicle, 운반 수단을 가지고 건너가느냐,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느냐, 이게 기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호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때 많은 정보들로, 많은 형태로 전달되는데, 여기에서 나의 정보, 예술 활동과 관찰과 생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면, 전달을 받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 나의 예술 활동들로부터 만들어진 정보를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정보를 모두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무언가를 택하죠. 선택하죠. 이것이 미닝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 택하는 행위를 미닝이라고 하죠. 미닝의 한자어를 보시면 의미라는 게 있죠. 의미. 미자는 만미거든요. 나의 테이스트, 나의 감각적 테이스트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의미를 이제 받으면, 이것이 사람들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한테 줬더니 이 의미를 택하고, 제가 이제 뭐 A라는 사람한테 주면
A라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죠? 그 기호를 통해서요. B라는 사람은 약간 다른 선택을 하고, 또 C라는 사람은 또 다른 걸 선택을 하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그 질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허세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소통이 막 일어나면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면요. 소통은 정보를 통해서 하죠. 정보는 내가 만든 아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죠. 뭐로 전달되죠? 기호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택하는 거죠. 다 받아들이는 것이 택하죠. 이게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의미는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르고 해서 만약에 100명이 소통을 하고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하나의 한 사람이 전달한 어떤 소통의 정보, 전달된 기호를 통해서 전달된 소통의 정보 중에서 자기의 어떤 그 기호에 맞게 좋아하는 것, 테이스트에 맞게 선택을 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잖아요. 오늘의 선택, 내일의 선택, 모레의 선택,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막 택해하는 이런 어떤 그 의미의 조합들이 하나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는 거죠. FORM, the forum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할 때 기호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포럼 형태, 이제 그 기호가 만들어지는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어떤 프레임에 씌워 가지고 아니면 규범을 통해서 나라 정부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마스크를 쓰는 게 포음은 아니라는 거죠. 포음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가 와서 마스크를 써야만 이것을 극복하다는 데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에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진 규범이나 어떤 전염병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현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 같이 연어들이 어떤 자연적인 어떤 질서 같은 것을 따라서 회귀를 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는 포움이라고 하죠. 이런 포움이 형성되고 이런 포움을 형성하는 예술적 기호가 뭐냐라는 이것을 실험하는 곳이 작가의 캠퍼스, 아티스트 캠퍼스라는 거. 좀 알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특히 뭐 저는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작가의 캠퍼스를 통해서 주고받을 거잖아요. 이제 기호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보를 소통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가 있을 것이고 그 질서 속에서 형성되는 질서가 소통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속에는 분명 기호가 있을 것이고 그 기호를 따서 예술의 기호로 정착시키는 그 과정이 작가의 캠퍼스, 아티스트 캠퍼스라는 교육 플랫폼이고 이러한 어떤 실험들을 다르게 또 하는 것이 동본이 화폐,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교육 기호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회적 노력 속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세대는 이러한 기호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워하지 않고요. 하지만 청장년층이라든지 어르신 세대는 사실 어렵죠. 핸드폰 쓰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사이버거 싱크라는 새로운 기호가 만들어지면 그 기호가 도대체 이제 좀 나한테 그만 이렇게 괴롭혀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 세대나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 세대와 자식 간의 세대에 있어서는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백신의 개념이 아니면 이 기호 정착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이 아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디지털 백신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한 남은 시간 예술의 기호를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 혹은 나는 이러한 예술을 시스템적으로 연구하는 사이언스 월드 내 연구에서 이런 기호, 이런 소통, 이런 시스템 혹은 이런 정보, 이런 의미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 기호가,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들 혹은 모두에게 이렇게 이 데모그래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게 그게 포인트인가요? 그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요? 네. 그 얘기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융합이 힘든 부분들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종훈 교수님을 포함했어요. 만약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융합을 가장 이해를 잘하고 잘 해오시던 분도 또 이 융합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가지고 특히 이제 사이언스 월드 내에서 생각하는 융합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오시던 분이 갑자기 좀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사이언스 월드 내에서 융합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상을 택했을 때 자기의 전공 부분에 오면 평소의 모습들을 갑자기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과학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융합을 막 얘기 잘하고 계시다가 과학에서 자기의 분야만 딱 하면 표정부터 바뀌어요. 다음에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과학예술 융합에서 디자인 얘기가 딱 나오면 갑자기 이때까지 얘기하고 다르게 디자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당혹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막 얘기를 하다가 예술이 나오면 예술은 그런 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뭔가 과학 저널리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학 저널리즘에 전공하신 분들은 상당히 일단은 방음막을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사실은.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한다고요? 예술 시스템에서 예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미술 분야든 음악 분야든 아니면은 춤이든 미학 분야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예술을 하고 계시고 그분 아까 이제 야구장에서 하는 것 같이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사이언스 월드넷에서는 그런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sensuous, perceived 이미지나 센세이션을 형성해서 미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예술 워크, 아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역할을 예술 아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지체시키고 예술에서 퍼셉션이 빨리 만들고자 하는 그 현상이나 그 결과를 잠시 지체시키고 thinking을 이용해서 소통을 만들어서 소통의 정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사이언스 월드넷에서는 아트워크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하자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 할머니들이 추는 관광버스 춤 있잖아요. 네, 그게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았었잖아요.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할머니들이 추는 춤이 예술적으로는 아무런 학습이 없었지만 그 연륜에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 자연스러운 즉흥적인 그런 모습에서의 어떤 가치가 인제 인정을 받아서 그 사이에서의 같은 그 공감되는 그 시간? 약간 그런 거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멍석, 예술의 장, 예술 아트워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 플랫폼에 와서 어디든 갈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좀 사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관광버스를 춤을 추시는, 저도 그 파리에서 공연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흥이 나고 재미있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기호를 통해서 남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소통이죠. 소통이고 그 정보들을 지금 이종원 교수님 같은 분들은 저거 참 아름다워 눈물겨워라는 것으로 뭘 하시는 거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진짜 할머니들이 왜 저러셔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선택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늘어나면 이것이 질서가 되고 새로운 오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질서를 전달하는 할머니들의 정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호를 찾아내서 좀 더 일반화시키고 다른 소통에 잘 써보자라는 것이 작가의 캠퍼스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이버그 싱크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이언스 월드의 그런 어떻게 보면 미션이죠. 목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전에 그 조재원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더 이해를 잘 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주로 이렇게 무슨 철학 관련해서 다른 뭐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경험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각자 철학이라고 하지 않은 분과들이 다 있고 자기들이 전공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 방식에서 특정하게 이해되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칸트 전공자가 아닌데 뭐 이런 거 이제 되게 칸티안적인 어떤 접근에다 얘기하면은 뭐 칸트를 전공하신 분은 그거 칸트 아니야. 칸트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결 그런 거 아니야. 해결이라고 하면 안 돼. 라든가 뭐 실용주의가 그런 게 아니야. 잘못 쓰고 있어. 행동주의가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그 특정 분야를 깊이 전공하신 분이 이해하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다 융합적인 사고를 할 때는 굉장히 포용적이다가 자기 전문 분야만 나오면 굉장히 태도가 돌변한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익숙한 사고 방식들이 있을 테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행동주의라든가 뭐 실용주의라든가 이런 거 다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들이 있고, 사실 그거에 어떤 특정한 결을 따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사고 방식 자체로 가면은 뭐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간에, 그러니까 그걸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서로 소통되는 어떤 사고 방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소통의 가능성을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레이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걸 뭐라고 불리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넓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더 소통의 가능성은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게 아까 그 perception과 아트웍 말씀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잘 이해는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사이언스 월드 내서 추구하려는 방식이 어떤 특정한 그 레이블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에 좀 더
거기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소통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방식, 이런 걸 추구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그 옛날에 이제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여전히 성문종합 영어나 맨투맨 영어나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둘 필요는 없잖아요. 버려버리면 언젠가는 쓰겠지 그러면서 강을 건넌 이후에 뗏목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해서 이열 교수님 말씀대로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월든도 마찬가지예요. 월든도 뗏목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길을 간 다음에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떤 이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지금 카메라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화면을 못 보여드립니다. 예, 제가 수업이 있어서 좀 늦게 참여를 해서 앞에 그 설명해 주신 부분 많이 놓쳤어요. 너무 아쉽게도.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 그 소통이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소통을 그러니까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아니면 사이언스 원리에서 추구하는 소통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네, 예, 어려운 질문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권미경 예, 교수님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 앞에 설명해 주신 부분 많이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아티스트 그 캔버스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소통이라는 게 서로 간에 그, 이렇게 그 예술적인 그런 거를 통한 소통인지 아니면 그런 이런 식으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새로운 시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소통인지 아니면 그걸 봄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기분 정서가 바뀌고 이런 식의 소통인지 예 어떠한 그 소통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이해하셨을 텐데 제가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그 제안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지 소통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열 교수님 말씀대로 또 누군가가 이제 우리 이전에 저 이전에 고민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또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문종합 용어도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읽은 몇 가지 참고한 책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소셜 시스템이라는 그 책이에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소셜 시스템이라는 니콜라스 루만의 그 책에서 소통의 문제를 좀 이해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니콜라스 루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감히 이해하고 읽고 뭔가 실천하기에는 참 어려워서 사실 이 책인데요. 이제 소셜 시스템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머리에 떠오르면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몇 번을 읽어 아까 이제 칸트 얘기를 하셨지만 칸트도 여러 번 읽잖아요. 되게 영화도 여러 번 보고요. 근데 이 소셜 시스템에서 소통을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통은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라면 소통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아니면 내가 학생들하고 만나서 강의를 하는 게 소통이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만약에 우리들 자신한테 해본다면 맞다 안 맞다가 동시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생들이 시사할 수 있는 선택해서 버려버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이제 기회를 줬다면 소통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에 학기말 시험에 그 학생들이 뭔가 이제 적어라 이랬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을 만약에 시험을 내셨다면 제 생각에는요, 니콜라스 루만을 읽고 제 나름대로 이해한 소통을 말씀드리면 이건 소통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정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듣고 선택을 하게끔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테스트한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했는데 어떤 것을 적어라, 어떤 것을 한번 에세이로 적어라 하고 이제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얘기했니라고 만약에 토의를 한다면 그 학생과 이것은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는 100가지의 정보들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가 어떤 독특한 도구, 툴이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한테 갈 수 있는 도구는 뭐냐면 기호라는 거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막 뿌리는 거죠. 막 뿌렸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고 이렇게 막 그런 작업들을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라는 게 니콜라스 리만은 미닝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나의 기호다. 이것은 사인의 기호가 아니라 좋아하는 preference의 기호다. 나의 기호를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은 맛있어. 이것은 맛이 없어 라는 의미를 취하고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버려버린 것과 취한 게 있다면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그런 취해진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정보를 막 뿌리면 이것에 어떤 사람들에서 이렇게 택해지는 것, 선택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order, ORDER, 질서가 형성되잖아요. 이 질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form이라고 한 거죠. form이 형성되는 거죠. 뭔가 나라나 정부나 법이나 국가나 유엔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그래서 유엔이 하는 일을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잘 아시죠, 그죠?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좀 지켜주세요.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해야만 세상이 좋아집니다. 라는 거죠.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라는 이걸 뭐죠?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규범.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죠. 한데 우리 사이언스 월드넷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포럼을 만들고 그 포럼이 만들어지는 소통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싶고 그러한 소통이 전달될 때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호, 사인이 무엇이냐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그 싱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니콜라스 루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통을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또 우리 사이언스 월드넷에서 연구하는 방향과 좀 맥이 통하는 결이 아까 이열 교수님 말씀대로 결이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오늘 좀 설명을 그 방향으로 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소통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정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란 거는 정보의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전달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게 있는데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저 사람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정보의 전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A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마치 무슨 컴퓨터에서 오려 붙이기 하듯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그게 저 사람한테도 딱 전달이 되면은 이게 정보의 전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아마 염두에 두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소통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한번 그 니콜라스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단순한 그 오려 붙이기식의 그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식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 같은 책을 읽어도 뭐 칸트를 읽어도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를 수가 있고 니콜라스 우만 읽어도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소설을 읽어도 내가 이 소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설 전혀 그런 거에 관한 게 아니야 다른 거에 관한 거야 이렇게 해석의 가능성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교수님께서 아까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게 특정한 기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취사 선택하는 게 달라지고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금씩은 다른 그 취사 선택의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 이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게 하나의 시스템을 굴러는 가잖아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막 완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조금씩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이 굴러가는 이런 모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또 굴러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이거는 뭐 그냥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져서 혹시 그 관련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늘 이제 이열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배우게 되고 제가 그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한 게 맞구나 혹은 이런 방향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늘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열 교수님한테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식의 전달이 소통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소통이 니콜라스 루만이 얘기하는 소통으로 100%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대안학교라든지 자유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해 교수님이 질문에 제가 이해한 거로는요. 만약에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학교도 대학 입시라는 걸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끝나고 나면 항상 졸업장 주세요. 학위 주세요. 제가 대학을 가려면 생활기록부 써주세요라는 어떤 규범적 도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교육을 한다. 아니면 어떤 실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근간에 가지고 있는 기호에는 항상 우리가 지금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핵심적인 권력이라는 기호가 있는 거죠. 권력을 꼭 나라, 정부, 법 이렇게 큰 범위가 아니라 학점도 권력이거든요. 그럼 학위 같은 것도 졸업장 이런 것도 권력이잖아요. 너 이렇게 공부하면 학점 줄 수 없어. 너 이렇게 공부하면 학위 줄 수 없어라는 것도 하나의 권력적 기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작동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호 교수님은 좀 다르게 여쭤보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한데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굴러가느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그 시스템 속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권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호가 그 위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 매너리즘이라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그 기호적 해석과 소통의 도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성과 같은 거 있거든요. 사실 매너리즘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서 아마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보라는 것을 지식은 정보냐? 라는 질문을 이거로 또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정보를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 안에 좀 어떤 기가 막힌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폼이라는 게 있어요. 폼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폼을 다른 사람한테 인하는 거죠.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폼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내가 가진다.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된 것들로만 구성된 시스템의 모습들 있잖아요. 스냅샷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스냅샷으로 구성되는 이것을 우리는 폼이 계속 형성되고 뭔가 모습이 갖춰지고 있는 거죠. 이 갖춰진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에서 폼이 형성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퍼셉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어느 분야로 가져오느냐, 예술 분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죠. 이 작가의 캠퍼스는요. 그것을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내는 소통, 정보, 이것이 아티스트 캠퍼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작가의 캠퍼스나 아티스트 캠퍼스에 참가하는 예술가 분들이 오래된 자기 자신의 예술의 어떤 지식 혹은 예술의 유명한 작가를 만약에 우리가 초청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술 시스템 속에서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어떤 뭐 이름을 알게 된 계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방법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작가 캠퍼스를 보는 일반 대중들이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지금 계시는 그 시스템, 아트 시스템에서는 통한 기호가 있고 그 소통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프레임이다 이거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작가 캠퍼스 들어왔을 때는 통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분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지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속에서 독특한 기호가 있잖아요. 학교에도 학점이 있고 학위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에서도 캠퍼스라든지 작가라, 시간 이런 이제 기호들이 있고요. 근데 이 기호 속에 경제의 기호인 돈이 어떤 소통의 기호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규범이라는 걸 만들죠. 교육의 어떤 소통에 돈이라는 기호가 들어오면 안 된다. 권력이라는 기호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더라 이거죠. 그 기호가 왜 작동을 안 하지? 교육에 내가 디자인한 교육의 소통을 위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 포럼으로 형성되는 여러 가지들이 참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학위를 산다든지 아니면 돈을 가지고 학점을 좀 잘 받는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이럴 때 통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통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볼 때 이거 불합리해. 뭐 부모님 찬스야, 뭐 아빠 찬스야,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을 또 다른 어떤 소통의 기호를 만들어서 그 작동 이상하게 돈이 예술에서 교육에서 통하지 않게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그 법은 권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선은 정의로움, 자스티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듯 보여도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시스템이 형성되고 법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죠. 예술이나 기호에 법이라는 시스템이 기호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원래의 어떤 퍼셉션과 예술의 미학적인 질서가 형성되어 오던 폼이 형성되기 이전에 법이라는 기호, 법도 기호죠, 그죠? 그다음에 돈이라는 기호가 들어와서 그런 자연스러운 형성이 되지 않게끔 방해를 하더라라는 게 사이언스 월드의 이해적 시각인 거죠. 누군가가 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은 정의가 형성되는 것처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 사회가 법 없이 살아갈 수도 없고 정보 없는 국가가 존재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아나키는 아니니까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러한 질서가 형성되기는 노력을 우리가 최소한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티스트 캠퍼스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아니라 미션입니다. 미션. 제가 하고자 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그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율 교수님께 설명해 주신 덕분에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캔버스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그 많이 놀라고 되게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이메일로 전달해 주신 걸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을 한다. 뭐 이것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작가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것도 좋고, 그 과정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기회가 점차 정착되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작가들, 그러니까 아주 메이저가 아닌 다른 작가들을 위한 이런 그 이벤트는 아마 일회성으로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일회성 이벤트가 된다면은 그거는 거기에 모인 사람만 공유를 하고 그걸로 끝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다시 누릴 것도 없이 거기서 끝을 낼 텐데, 지금 여기서 작가의 캔버스라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 안에서 서로 이제 발전해 가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저는 굉장히 그 임프레시브하고,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이메일 드려서 저 영감을 얻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권민희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권민희 교수님이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게 발달장애인들을 이제 사이언스 올든에서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미경 교수님 통해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티스트 캠퍼스 속에도 그런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혹은 그분들의 부모님 혹은 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무엇일까?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싶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늘 좀 고민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카메라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그 말로만 하는 거, 예,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준비 중입니다.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어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씩 준비 중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다 모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참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 이 공유해주신 그 작가의 캔버스 아이디어를 보면서 저희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가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따로 예,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희 교수님. 예. 그 발달 장애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그게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의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발달장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는 이제 다른 게 모두 정상이었다가 뭐 팔을 다쳐서 아니면 다리를 다쳐서 이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뇌의 그 발달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과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뭐 시각적으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것을 그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고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과 좀 다르고 그래서 지적 장애나 아니면은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저희 이제 많이 아는 뭐 자폐증이나 ADHD 이런 게 모두 발달 장애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관심을 발달 장애에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는 것 때문에 많이 소외가 돼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적으로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가도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도 소외를 당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서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갖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폐 뭐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애가 자폐인데 말을 안 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다른 자폐 아이가 인터넷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올렸어요. 아니면 자기가 쓴 시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되고, 우리 아이도 언제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마 이런 식의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표현해서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림이나 만들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2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전까지는 발달장애인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거, 남이 가지 못한 거에만 관심을 가질 텐데 이 작품을 봄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아니면 다르구나.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다양성을 넓혀가고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공 교수님께 공부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렸더니 책이 뉴로트라이브라는 그 책인데요. 뉴로트라이브 죄송합니다. 이 책인데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뉴로 아니라 신경망 할 때 뉴로하고 트라이브, 뉴로하고 트라이브를 합쳐서 뉴로트라이브인데 이게 한글 번역책도 있고요. 저는 이제 교보 들어가니까 이북으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발달 장애 부분들을 또 우리 사회의 다른 소외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니면 넓게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자혜 박사님이 아티스트 캠퍼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 미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다 이전에 자료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교수님 여러 가지 이 아티스트 캠퍼스의 미션이나 사명,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뭐 교수님들 이렇게 토론 때 나왔던 이야기 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도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나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해했던 거는 이 아티스트 캠퍼스는 그 예술가들 사이에서 어떤 소외와 갈등이 있다. 그리고 예술을 대하는 대중들 간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소외와 계층 간에 어떤 의미에서 계층 간의 소외와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아티스트 캔버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는 예술가들이야 뭐 어디 갤러리든 아니면은 뭐 국가든 어디에 지원을 받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전시 활동도 하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네, 뭐 평생 뭐 개인 전시회 한 번 못하는 그런 예술가들도 많고, 대부분 예술 작업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술가분들은 이 아티스트 캔버스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좀 본인이 그 작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항상 그 전시회 같은 데에서 제한적으로 대중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 그 작업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대중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이 아티스트 캔버스에서 예술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중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술 작품을 대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소장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의 대중들한테만 대중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일반 대중들이 예술에 관심이 있으면은 들어와서 예술가의 작업 활동 과정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영감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예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예술가들을 뭐 아주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소액으로도 예술가들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술에 대해서 열려 있고 예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소외의 간극을 좀 줄이는데 이런 작가의 예술 아티스트 캔버스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게 제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때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도메인 주소는 일단 나오긴 했거든요. 아티스트 캔버스 넷이라는 주소를 통해서 저희 목표는 9월 중순 14일 정도부터는 일단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본 기능이라도 작동하는, 여기서 기본 기능은 일단 올해는 작가분들 20분 정도를 저희가 섭외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채널을 하나씩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채널 20개를 오픈을 할 거고, 그 채널은 쉽게 생각하시면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라이브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이고, 그 화면은 기본적으로는 24시간 스트리밍이 되는 거고, 작가들은 본인의 작업 과정을 어떤 이제 퍼포먼스나 그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작업하는 그 자연스러운 작업 영상을 그냥 송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그 영상을 그대로 송출하시고, 휴식이거나 외출 중일 때는 그런 표시를 해둬서 대중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와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부터 한 9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처음에 어떤 그 플랫폼에 있는 어떤 버그 같은 것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개발을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좀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 희망하기로는 한 10월 초 정도부터는 20분의 작가분들을 지원을 받고 이제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린 다음에 20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대중들이
그 작가분들이 올려놓은 그 소개 영상을 보고 난 이 작가의 작업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캔버스 시청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본인이 원할 때 이렇게 작업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또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를 여쭤보시면은 그 설명 드리면서 대답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의 캠퍼스가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잘 생각 안 해봤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권미경 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 발달장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냥 두 프로젝트 다 너무 응원드리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작가분들 섭외도 문제긴 한데 작가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 구입을 캔버스를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한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작가분들이 캔버스 시청료를 책정을 할 수 있게 자유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 캔버스를 보려면은 뭐 5,000원을 내면은 뭐 예를 들어 작업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가분들이 올렸는데 아무도 그 캔버스를 구입을 안 하시면은 작가분들 이 사업의 취지에 이 프로젝트의 취지가 좀 달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제대로 오픈이 되고 그거 정보를 좀 드리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캔버스를 한 번씩 소개 영상을 보신 다음에 관심 있는 캔버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캠퍼스, 아티스트 캠퍼스가 잘 되면 광고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 비용은 이 서비스 제공자인 이제 작가분한테 가고 그것을 본 분한테도 가는 게 유튜브하고 다른 기호적 해석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험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광고가 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구입된 비용을 세금을 제하고는 모두 작가에게 이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가지는 프로핏이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할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광고가 들어와서 새로운 수익이 형성되면 그것도 포럼이잖아요. 새로운 형성되는 포럼이 있으면 그것은 보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소중하게 되는데 이익을 담당한 그 참여자인 일반 대중도 그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어떤 형태의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 김재 박사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세 번째가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교육 플랫폼인데 이 부분은 김대희 박사님이 좀 맡아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런 것 같이 한 번 더 그 김대희 박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이런 토론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열 교수님이 보내주신 영상의 그 죽음과 내러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었고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에피소드 밸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계신데 이런 내러티브를 새로운 디지털 세대가 형성하는데 사이언스 월든이 이열 교수님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저희가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울산 특화 도시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하나 도시 개발에 되고 있는데 저희 사이언스 월드 내 비비 화장실과 똥분해 화폐가 고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가벌건설이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이언스 월드 내 첫 실질적인 개발에 이제 도시 개발의 의미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벌건설의 저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요. 그냥 회장님이 최종 승인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또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말로만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유니스트하고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되는 울산역 근처의 개발에 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줌을 자주 하면 또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다음에는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